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입니다. 처음으로 음악을 시도해봤어요. 마이크 잘 어울리나요? 이 프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공신 선배들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방송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어린이날에 오늘 석가탄신일까지 장장 4일 동안의 연휴였는데, 여러분 보통 저도 수험생활 하면은 이렇게 연휴 때 정말 공부를 많이 할 것처럼 계획을 짜잖아요. 하지만 그게 잘 지켜지나요? 잘 되지가 않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휴 때 무슨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었을 텐데 지금 이 순간 어떻습니까? 이제 연휴가 다 가버렸죠. 그 길 것 같은 참 아쉬운 그런 날일 텐데요. 하지만 오늘 또 저의 조언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쉬운 건 아쉬운 것이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사실 이번이 두 번째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공신닷컴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연휴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제 방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네, 혹시 제가 방송을 계속하게 되면 방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몇 가지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강성태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도대체 아프리카까지 등장해가지고 아프리카 TV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냐, 시간이 남아 도냐, 백수냐, 돈벌이가 안 되냐, 그렇게 궁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실은 아프리카 TV에서 먼저 연락을 해주셨어요. 아프리카 TV에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와 관련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해주는 게 어떻냐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아프리카 TV 대표님께서 저희과 선배님이십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우신 선배님이시죠.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첫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제 꿈이 더 많은 학생들의 멘토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시간에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뭐 하다못해 책이라도 읽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 만나는 이런 즐거움 때문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몰랐다고 알게 됐어요. 뭘 몰랐냐면 별풍선이 있다면서요. 별풍선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잘 몰랐어요. 이걸 하면 무슨 환전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지난 방송할 때 갑자기 무슨 채팅창에서 뭐가 빵빵 터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가 했는데, 네, 지금도 별풍선을 한 개씩 던져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렇게 제가 다른 방송을 봤더니 이렇게 별풍선을 던지면 10개나 던지셨네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런 저에게 던져주신 건데 제가 잘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별풍선 이런 건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단 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하시면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건 아니고요. 제가 방송을 하는 동안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돌려드리냐,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무슨 선물을 드리냐, 제가 쓰고 있는 펜 드릴까요? 제가 쓰고 있는 펜,
아니면 제 지갑이라도 드릴까요? 제가 아마도 생각을 해봤더니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것이 있다면은 아마 책일 것 같아요. 책 보이시나요? 이게 공신 시리즈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공부의 신 1000개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1000명의 공신들을 분석한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알차겠죠? 게다가 이렇게 뒤에 플래너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래너도 있어요. 원래 이게 펜도 같이 주거든요. 펜뿐만 아니라 저의 친필 사인을 적어서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제가 만나서 줘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던져서 줘야 되나? 차차 고민해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방송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성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전문 BJ? BJ가 뭐의 약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BJ. 다 모르시는군요. 브로드캐스트. 그쵸, 브로드캐스트겠죠. 네, 전문 BJ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뭐 전문 BJ 되고 싶은 생각도 사실 딱히 없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특히 제가 크게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중고생, 수험생, 뭐 재수, 삼수 뭐 이렇게 공부 때문에 특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꿈이 없으신 분들께요. 오케이, 그러면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이 방송이 무슨 강의인 줄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칠판을 놓고 강의를 할 정도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프리카 방송 자체가 너무 딱딱하죠. 이 시간은 좀 더 편하게, 굉장히 편하게 그냥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형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 차이가 많다. 삼촌이라고 하십시오. 공신에서는 늘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친형 멘토링입니다. 여러분들의 친형이 된다는, 네, 야 나오고 아저씨 나오고 형 나오고 삼촌, 센세, 오빠 좋은데요? 오빠 좋은데요? 아버지 다 나오네요. 예, 선장님, 이모부, 할배, 성태야, 내가 네 친구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옆집에 살고 있는 뭐 형이다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 진짜 편하게 동네 후배 아니면 학교 후배라고 생각하고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돌이켜보면은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형도 없었고 또 뭐 제가 과외를 막 했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뭐 대학을 나오신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어볼 데도 없고 정말 막막했거든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공신 교육봉사 이런 걸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께는 제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방송을 통해서든 공신닷컴 사이트를 통해서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냥 잡소리 다 빼고 오로지 공부법이나 아니면 동기부여, 자극 이런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공신닷컴 사이트에 보시면은 멘토링 강의가 있습니다. 멘토링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를 들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 좀 더 편하게 뭐 음악도 가끔 들으면서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딱딱하면은 안 그래도 공부 때문에 힘든데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의를 순도 100%의 강의를 듣고 싶으시다고 한다면은 저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공신 멘토들의 강의가 공신 사이트에 있거든요. 잠깐 이건 안내하고 갈게요.
그쵸. 여기 공신 치면은, 네. 공신 치면 이 사이트죠.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기주도 학습 멘토링 강의. 네.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강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강의만 들으실 분들은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한 공신들의 강의가 너무나도 많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왜냐면은 왜 강의만 하지 않냐? 왜 다른 이야기도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은 제가 방송을 너무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다른 어떤 방송들 보니까 되게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보통 3, 4시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길게 하면 공부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 강의는 저소득층 학생 여러분, 내가 형편이 어렵다 이런 후배님들은 전부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신장학생이라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료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이 사이트 메인에 소개가 잠깐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 배너 보시면 아이고 국무총리 표창 받은 거랑 이게 뭐냐면 한 명이 한국에서 수강을 하면 자꾸 넘어가냐 한 명의 그 인리 저소득 학생들에게 1년간 무료로 교육 지원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공시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그 공신 이러닝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현지 멘토 한 600명 정도 됩니다. 한국보단 좀 적은 규모인데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공부 자체가 공시에서는 기부가 된다는 거. 제가 너무 홍보했나요? 네,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 공신, 지금 이 시간에 공신을 직접 초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 얼굴을 띄우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이 글 자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글. 원래 이런 경우에는 글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은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재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더 긴 시간을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절반도 못 미칩니다. 재수를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엔 선생님도 계시고 딱딱 짜여진 틀에 의해서 다른 주변 친구들 공부하고 이러는데 재수 때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수험생활 하면서 고3 여러분들 내가 지금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아마 많이 들 겁니다. 그냥 이번 기회는 그냥 넘기고 시험 한번 다시 보자 이런 생각 드실 텐데 그거 정말 마약 같은 겁니다. 재수한다고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왕 할 거면은 이번 기회에 결판을 낸다.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 설령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 가지시길 바라겠어요. 잘 듣고 계신가요? 얼리는 게 뭐죠? 창을 얼리면은 채팅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못 보잖아요. 아, 그런 거군요. 제가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더욱이 수험생이 전략 의도 외로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을 늘리는 거는 반드시 게으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게으름으로 인해 저는 학원 가는 것이 점점 귀찮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수학원 다녔었나 봐요. 그래야 결국엔 지각조퇴 결석 한 번도 안 한 제가 지각조퇴 결석을 밥 먹듯이 하는 불량 학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이제 낭만에 꽂힌 이성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저는 이 여자 저 여자 저울질하며 공부하는 것 이상의 재미를 두었습니다. 재수를 하고 있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때와는 또 다릅니다. 선생님이 계시고 뭐 학교 생활하고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재수 학원을 가게 되면은 한 초기에는 굉장히 긴장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고 요맘때쯤 한 5월쯤 되면은 서로 좀 친해지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재수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더 많이 생기죠. 당연히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낭만적 사랑을 해보겠다고 외모를 꾸며가며 옷을 멋있게 입어가며 제 눈에 맞는 여인들에게 접근도 해봤습니다. 무서운 놈이네요. 그러면서 드디어 나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겪는 어엿한 로망의 남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별게 다 자랑스럽죠. 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부에 열광하는가라는 보고서를 얼핏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핵심이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의 발현이라 하더라고요. 남들에게 사랑하며 사랑받는 저는 더 이상 공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막판엔 육체만 공부하고 있고 정신은 연애의 맛에 빠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중 상태 제로인 거죠. 참 슬프네요. 재수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네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오락문화의 맛을 들였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오락을 했길래 고등학교 시절 전 TV커녕 컴퓨터도 전혀 손도 안 댄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부로 무장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TV도 즐겨보고 게임 맛을 들이며 한마디로 정말 미친 거죠. 토요일 새벽에 밤새도록 게임 해본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망할 텐데 당연히. 이렇듯 인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 그 좋은 의도와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오히려 인간답지 못한 쓰레기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더군요. 여러분은 이 점을 항상 경계하였으면 합니다. 재수를 결심한 분도 대학에 합격하셔 여유를 가지게 되신 분들도 이 점 명심했으면 해요. 참. 네, 여러분 어떤가요? 수험생에게 있어 인간다워지고 싶다는 생각은 자살행위와 같다. 수험생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의 신, 이 공신닷컴에 참여한 멘토 여러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그야말로 쩔도록 잘했던,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런 공부를 진짜 잘했던 선배들인데, 이 선배들 이야기를 정말 무수하게 많이 들어봤죠. 어떤 식으로 공부했니? 제가 인터뷰도 하고 공신닷컴에 워낙에 많이 올리니까요. 근데 한마디로 일반적인 이제 사고로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또라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니, 이 사람이 왜 아직 안 죽고 살아있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부 이게 스티커는 또 뭐죠? 별풍선이 있고 스티커가 있네요. 달라요? 스티커를 네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공부예요. 이 방송하는 것도 공부. 이게
아, 네.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다시 또,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공부 잘하는, 뭐가 막, 초콜릿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동안 제 옆을 지켜주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 혼자 해야 되는데요. 물어볼 데도 없네요. 스티커, 초콜릿, 별풍선, 뭔가요? 초콜릿 저 먹으라고. 네. 네, 뭐가 막, 감사합니다. 한국사? 한국사를 좋아하신, 저도 한국사 무지 좋아했는데. 여러분, 공신이라는 사람들은 결국엔 정상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 소위 말해, 뭐가 휙휙 지나가는데 별풍선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란 뜻이겠죠. 정신 차리고. 소위 말해, 전국에서 한 1% 안에 든다. 라고 한다면, 1%. 여러분, 키에 한번 빗대 볼까요? 키, 우리나라, 예를 들어, 여러분 옛날에 어떤 여성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남자들 키 180 이하는 전부 다 루저예요. 루저, 패배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충격받았죠. 180 이하는 뭐 죽으라는 건가? 뭐 이런 정말 남성분들이 들고 일어났던, 남성뿐만이 아니라 온 사회가 분노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신장이 170 조금 넘는 걸로 압니다. 173 정도? 172? 여러분, 키로 빗대어 본다면은 1% 안에 든다. 내가 성적이 전국 1% 안에 든다는 뜻은 키로 봤을 때 키가 몇 정도 될까요? 아마 거의 190에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190에 육박하겠죠. 그 정도로 큰 키거든요. 1%가 아니라 0.1%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0.1%. 뭐 소위 말하는 명문대, 스카이대학, 서울연세대, 고려대 이런 대학교를 간다고 한다면 0.1%? 심지어 0.01%? 이런 점수를 받아야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치 안에 든다는 거는 키로 봤을 때 거의 뭐라고 봐야 될까요? 거의 최용만 선수급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일 정도로 특별하다는 거죠. 이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 말고는 다 포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수험생에게 있어 인간다워지고 싶다는 생각은 자살행위와 같다?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자살행위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고 원하는 최고의 등급까지는 오르기가 쉽지 않겠죠.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면, 수험생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 뭐 중학생 여러분들, 초등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고3이거나 이제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께서는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잘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순히 그냥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진짜 꿈을, 간절한 게 꿈이잖아요.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좀 루즈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글로 돌아가겠죠. 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어설픈 자만은 나의 영혼을 잠재우는 마약과도 같다. 제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의 핵심은 자만심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수능의 고배를 마신 다른 여타 재생들과는 달리 저는 수능 합격, 논술 실패라는 것에 지나칠 정도로 자만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서울대 1차 붙었는데 수능 성적으로. 수능은 부족할 것이 이미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속으로 난 최고야, 난 엘리트야,
난 감만 유지해도 올해 꼭 성공하게 돼 있어. 참 위태로운 네, 초콜릿 잠 먹을게요. 왜냐면 난 이미 공신 경제에 올랐으니까 라는 어설픈 생각. 저는 작년 한 해를 자만심이라는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마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만심이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진짜 진짜 마약, 독약이죠, 독약. 정신 상태 해이할 정도로 해이해져서 공부는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공부 이외의 삶이 너무나도 즐거웠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부 말고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까이 두면은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멀리 떨어뜨려 놔야죠. 이렇게 놀면서 성적 올라가는 저는 막 나갔습니다. 잠, 놀이, 여자 등등등. 제 생각에 어설픈 자만에도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노는 것은 진이보를 위한 퇴일보로 항상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진이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아갈 진, 두 발짝. 이보를 나아가기 위한 퇴, 물러갈 퇴. 한 발자국 물러간다는 거죠. 두 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 물러나가는 거죠. 포장을 했고 자기 합리에 정의하면서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 속이고, 제 자신 속이고, 부모님을 속이고, 선생님을 속이고, 거짓말의 연속인 거죠. 공부한 게 없는데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후배님들 많습니다. 공신닷컴 게시판에도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근데 과연 자기가 몰라서 그걸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내가 공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그러지 않길 바라겠어요. 이 선배도 지금 그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안 하니까 한 것처럼 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거에 끝나지 않죠.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까지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 객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략적 휴식 취하고 있는지, 나태와 게으름으로 무장된 놀물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하루 과연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는지 끊임없이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하세요. 실패와 아픔을 겪은 제 입장으로서는 자만과 합리화에 대한 처방전을 내린다면 부단한 자기 반성,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아는 객관적인 시각, 그리고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본분과 실제 현실 삶과의 부합성을 따져보는 계속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나 스스로 나도 보는 사이에 그 늪에 빠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내가 순수하게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을 잽니다. 공신 선배들이 정말 그걸 많이 해요. 스톱워치. 공신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도 있거든요. 순수 집중 시간을 재는 그 앱을 쓰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수하게 공부했던 그 집중 시간을 재요. 매일매일 뭐 10시간이면 10시간. 10시간 좀 많죠. 진짜 열심히 할 때는 10시간까지도 여러분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5시간이면 5시간. 이렇게 매일매일 이 정도 양을 공부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기록하고 친구한테 보여주고 그걸 공신 사이트에도 그걸 내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 올리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매일매일 올리고 확인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화를 시키려면 내가 내 자만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혼자의 세상에만 갇혀있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확인받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한 30분 조금 더 지났네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음악을 잠깐 들으면서 아까 듣던 음악을 다른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수험생 때도 들었던 수험생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음악을 찾아볼게요. 제가 뭐 음악 플레이어 뭐가 있죠? 멜론? 이런 걸 안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틀어볼게요. 자, 이 노래 아시는 분? 노래 들려요? 홍철이 형 노래 아니고요. 홍철이 형이 나중에 이제 따라 부른 거고, 원래는 황규영이라는 가수분이 계세요. 좀 오래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 누가 이런 말 했나요? 그렇죠. 준비됐죠? 할 수 있다! 5번, 그런 반응 공부 가자! 몰라요. 초대박! 혼자가 아니라! 진짜 공부보다 낫나요?